지난 시간에는 사주팔자를 구성하는 22개의 글자를 음양과 오행으로 분류하고 한난 조습의 툴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목, 화에 이어서 토부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토는 만물의 기운을 중화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목, 화의 생장을 수렴해서 금수로 변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토에는 천간의 무토와 기토, 그리고 지지에 다른 오행과는 달리 4개의 토가 또 있습니다. 진토, 술토, 축토, 미토가 그 4개입니다. 토는 화의 기운을 금으로 넘겨주는 작용을 합니다. 천간의 무토는 화의 기운을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게 해서 화의 상태를 정지시키고 그 기운이 단단하고 무거워서 조화와 통일을 의미합니다. 천간의 기토는 만물을 기르고 받아들여서 자라나게 하는 비옥한 어머니 같은 토입니다. 화를 만나면 열을 흡수하고 금을 생하기에도 좋으며 변화하는 과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말합니다. 지지의 진월은 목의 기운이 화의 기운으로 바뀌는 단계인데 양력으로 4월 초순 정도 됩니다. 화의 기운을 설계하고 따뜻하며 습해서 생물이 자라기에 적당한 토입니다. 양력으로 10월인 수월은 금의 기운이 마무리되는 시기인데 화의 고지라서 화를 보호하려는 성향이 있어서 보수적이고 변화를 싫어하면서 안으로 갈무리하려는 기운이 강해지는 때입니다. 양력으로 1월 초인 축월은 소환이 절입일이 돼서 자월의 한기가 누적이 돼서 1년 중에 가장 추운 시기이며 얽매인 상태로 꽁꽁 묶여있는 모습입니다. 땅의 기운이 열리는 때로 차가운 기운이 얽혀 있어서 춥고 습하고 물상으로 보면 냉동고 같은 모습입니다. 소서가 절입일인 양력 7월의 미월은 그 열기가 복사되어서 더위가 1년 중 가장 왕성한 때이지만 이미 만물의 성장은 멈추고 양의 기운이 음기에 쌓이기 시작해서 밖에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고 안은 텅 비어 있는 토입니다. 토는 다른 사행에 비해서 자기 색깔이 뚜렷하지 않아 보이는데 목, 화, 금, 수, 사행의 작용에 의해서 토의 작용도 드러나게 됩니다. 금은 양의 기운을 포장하고 분리하고 구별하고 단절하는 힘입니다. 화로 팽창한 만물을 수축시키고 정리하며 인간으로 치자면 장년기를 뜻합니다. 금에는 천간의 경금, 신금과 지지에 똑같은 이름이기는 하지만 한자로 쓰면 그 뜻이 다른 신금과 유금이 있습니다. 금은 화를 포장해서 수의 공간으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천간의 경금은 화로 자라난 만물의 기운이 팽창해서 수축으로 바뀌는 것으로 잘 여물어서 단단해지는 때이며 커다란 바위나 덩어리진 금속을 물상으로 나타냅니다. 경금처럼 커다란 바위나 금속이 어떻게 습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경금을 신금과 비교해보면 조습으로 음양적인 구별이 가능합니다. 신금은 사물이 완성되어서 결실이 된 열매가 익어서 씨앗이 되어서 떨어지는 모양으로 날카롭고 정확성을 요구하며 그 성질이 냉정하고 까다롭습니다. 경금에 비해서 신금이 조하다는 것이고 화에 가까운 경금이 난하며 수에 가까운 신금은 상대적으로 한합니다. 지지의 신금은 양의 기운이 마무리되고 음의 기운이 펼쳐진다는 뜻으로 입추가 절입일입니다. 말하자면 가을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계절이죠.
지지의 유금은 백로가 절입일이 되는 8월인데 8월에 기장이 익으면 술을 담는 데서 기인해서 유금이라는 글자는 술 주자와 모양이 비슷합니다. 옆에 삼수빈만 없으면 똑같은 글자가 되는 거죠. 즉, 술단지를 형상화시킨 글자가 유금입니다. 금은 화까지 넘어온 양의 기운을 토를 거쳐서 잘 갈무리해서 수축하고 정리하고 단절하는 것이 시작이 되며 이것은 수로 그 알맹이를 포장하여 넘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금의 분별하는 작업을 거쳐서 온 화의 기운이 잘 분리되고 포장돼서 도달하면 새로운 개체로 탄생시킬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수입니다. 수축하여 저장하고 보관하는 기운으로 사람으로 치면 인생의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즉, 목, 화, 금, 수는 한 인간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수에는 천간의 임수와 계수, 그리고 지지의 자수와 해수가 있습니다. 수는 결국 만물이 목, 화, 토, 금 과정을 거쳐서 도달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천간의 임수는 열매가 익어서 씨앗이 되어 땅 속에 잉태되는 때를 말하며 지혜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다나 큰 호수처럼 넓고 깊은 물이 물상입니다. 임수는 물인데 어떻게 좋아하냐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계수에 비해서 그 성질이 그렇다는 것이지 임수도 수이니까 당연히 다른 오행과 비교하면 더 습한 쪽에 속하겠죠. 계수는 땅속에 맡겨진 씨앗이 간목으로 다시 나오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며 만물을 적시는 물로 표현됩니다. 지지의 자수는 씨앗을 의미하며 시작이자 처음이라는 뜻이고 금지기에서 양의 기운이 시작되는 곳으로 11월 대설이 절입일이 됩니다. 10월의 해수는 입동이 절입일이라서 겨울의 시작이며 수의 기운이 강해져서 생명의 깃틀이 뿌리에 보관되어서 자수로 이어줍니다. 수는 당연히 하나인데 많은 물을 의미하는 해수이기 때문에 하나인데다가 습하기까지 한 것이죠. 그리고 수를 지혜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목, 화, 토, 금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많은 정보가 수집되고 그것을 가공하고 분석해서 저장해 놓은 상태가 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천간과 지지의 오행은 방위와 계절을 나타내는 동시에 각각 생로병사와 금묘화실의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지지는 계절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크게 보자면 춘분에서 추분까지는 여름이 되기 때문에 난하고 추분에서 다시 춘분까지는 겨울이 되기 때문에 한합니다. 그리고 하지에서 동지까지는 조한 기운을 나타내며 동지에서 하지까지는 습한 기운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가장 특징적인 사항으로 빗대어 이야기를 하자면 봄은 습하며 여름은 난하고 가을은 조하고 겨울은 한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계절에 태어난 사람은 거기에 나타나는 성질로 인생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난조습은 우리가 사주를 제대로 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필요 충족 조건이며 음양오행의 투를 해석하는 암호입니다. 그러면 예시로 한 사주를 들어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음양오행과 한난조습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이 사주는 2019년 5월 31일 오후 3시 50분경에 태어난 남자아기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사주를 뽑았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 한눈에 들어오는 것은 토가 일단 많고 월지가 4월에 있습니다. 월주의 지지가 월지입니다. 또 일간은 무토이며 일지는 진토로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생하는 구조가 많은지 극하는 구조가 많은지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대로 온도와 습도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일단 4월이기 때문에 난조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일간은 무토인데 조한 기운이고 일지가 진토인데 습한 기운입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음양오행과 한난조습의 잣대를 가지고 한 사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시작했습니다. 이 사주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도 한 번쯤 혼자서 궁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천간과 지지를 조합하면 60갑자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각 60갑자는 두 개의 글자가 서로 생하거나 극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관계를 이루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글자마다 한한지 난한지 습한지 조한지 어떤 기운으로 이루어진 구조가 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일단 만세력을 볼 줄 안다면 자신의 생년월일을 입력해서 자기의 사주팔자를 뽑아보고 일주가 어떤 간지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다음 시간부터는 한 일주의 한난조습과 생하고 극하는 관계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